재산보험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이제 상해보험이 좀 내용이 많아서 상해보험은 거의 세 편에 나눠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중간 부분이 되는데 첫 번째에서 우리 기억하는 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재산보험은 상질간이고 재산보험에서 저축성 보험이 개발이 가능하다.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그죠? 15년 이내로 개발할 때 가능하고 질병 사망 특약으로 우리가 부과가 가능한데 그때는 80세 만기 그죠? 기억하시는 거 개인당 2억 원 이내 그다음에 보장성 보험으로 개발해야만 우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약으로 반드시 질병 사망 같은 경우는 특약으로 부과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상해 사망 보험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상해 사고에서 우리가 이제 실손 의료보험 같은 경우 적용이 되는데 실손보험에서 면책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들 사항들 살펴봤습니다. 직무상으로는 뭐 동호회라든지 아니면 전문 등반이라든지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예상되어 있는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해사고에서는 면책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면제된다. 이런 내용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체 등급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직업 등급이 있었죠. 그래서 위험 등급으로 내려갈수록 높아진다. 상급이 영업운전자, 그 다음에 2급이 항공기 정비사, 1급이 사무직. 그러니까 보험료는 당연히 3급, 2급, 1급 순으로 높겠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 정액 보장 상품입니다. 뒤에 금으로 끝나는 거죠, 주로. 사망보험금이라고 하는 거 상해사망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간접적인 결과가 아니라 상해사고에 의해서 직접적인 그런 결과로서 사망했을 경우에 우리는 보험 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사망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이제 실제로는 발생이 돼서 죽으면 사망보험금이 발생을 하는데 죽은 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실종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뭐 특별실종 같은 게 발생을 하는 경우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원이 인정한 실종 기간이 끝난 때 우리가 사망으로 간주한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특별실종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항공기 사고나 비행기 사고 같은 경우가 났을 때 그때 이제 재난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해서 조사하고 사망건을 통보하는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족 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망 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 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월일을 기준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요. 요때 요 기가 발생하면 사망한 것으로 보니까 뭘 준다는 거예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보험 수익자의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는 면책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중과실에 대해서는 상해사고에서는 중과실은 보상하고 고의에 대해서만 면책한다. 이렇게 우리 앞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상해보험에서는 중과실은 보상 대상입니다. 보상하지 않고 면책 대상이 아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유장애 보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후유장애라는 거 우리가 이제 사고가 났는데 예, 그런 장애가 뭐 우리 후유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고가 났는데 장애 후유증이 되는 거예요. 큰 사고가 나서 예를 들어서 신체 기능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보험 기간 중에 상해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해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가 후유장애 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급하는데 이 부분은 장애분류표에 의해서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분류표에서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하지 않겠고요. 장애분류표에 해당하는 최저 지급률 장애 정도의 그 장애 정도를 넘어서야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죠. 우리가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넘어서야 보험금, 후유장애 보험금을 주는 거지 이 밑으로 내올 경우에 기준보다 미칠 때는 당연히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시장애라는 게 있어요. 5년 이상 장애 지급률이 20% 이상일 때 우리가 한시 5이라 그래서 한시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5년 이상이고 20%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숫자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이거를 외울 때는 그냥 여러분들 한시 5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시적인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5년간 20%의 그런 보험가입 금액을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애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또는 질병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에 의사진단에 기초해서 장애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이게 혹시나 2년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180일 기준으로 해서 확정이 되고 의사진단에 기초해서 장애 지급률을 결정하는 거예요.
장애지급률을 결정해서 이 사람이 1에서 14급까지 있어요. 장애지급률이. 그래서 이때 이 1에서 14급에 해당하는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신차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 장애분류표에 구분에 기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뭐에 따라서요? 장애 정도입니다. 부상 정도가 아니라 신체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 장애 지급, 장애 분류표의 기준에 의해서 후유 장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성별은 관계 없어요. 그죠?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장애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장애 지급률을 결정한다. 장애 정도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후유장애 보험금 같은 경우는 손해보상 후의 계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거는 좀 기억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동일한 질병 상해로 인해서 2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예, 합산해서 지급한다. 높은 거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후유장애 지급률을 합산해서 지급하고요. 다만 동일한 신체 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거. 동일한 신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팔에 뭐 예를 들어서 상해가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여기서 같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요 하나의 신체 부위에서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이 중에 높은 거에 대해서 지급률을 적용한다. 라는 부분이고요.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2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애 지급률을 결정하겠다라는 부분이고, 동일한 부위에 가중될 경우 이미 지급한 장애 지급률을 차감해서 결정하겠다. 그냥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이제 상해 사망 발생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우리가 질병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상해 사망이 발생을 했을 때 질병보험에 가입했는데 상해 사망이 발생을 하게 되면 계약자 적립액, 옛날로 얘기하면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이런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서 동일한 질병 상해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애 지급률을 합산해서 지급하고, 동일한 신체 부위에서 2가지 이상이 발생하면 높은 것을 지급한다. 이런 정도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신체 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질병 상해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 후유장애 지급률을 합산하지 않고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서로 틀린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은 그냥 동일한 신체 부위일 때라고 할 때 동일한 신체 부위에서는 높은 거를 지급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틀림없이 맞출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신체 부위에 2가지 이상 높은 지급률을 지급한다. 기타 보험금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비도 지급할 수 있고 1회에 한해서 지급하고 입원 급여금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회 입원당 180일 한도로 지급을 하고 있고, 입원 중에 보험기간 종료에도 우리가 퇴원 시까지 계속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기간이 딱 끝난다고 해서 우리가 입원 일당을 딱 입원 급여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퇴원 시까지 입원 일당을 보상을 해주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수술급여금 같은 경우에 동시에 2가지 이상 수술 시에는 한 회에 한해서 우리가 2가지 동시에 다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한 회에 한해서 지급한다라는 거고요. 정액 보상으로 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계약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액 보상을 하기로 되어 있는 거, 사망보험금을 내가 일부러 보험회사를 여러 군데 가입을 해가지고 여기도 사망보상금을 받고 저기도 보험금을 내잖아요. 여러분들 보험료를 여기저기 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는 경우, 정액 보상인 경우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손 보상인 경우에는 비례 보상하는데 정액 보상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들, 그죠? 보험금 뭐가 있냐면은 사망보험금이나 뭐 입원급여금 같은 경우 정액으로 주기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 가입을 해도 그건 이득 금지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만큼 낸 거잖아요. 낸 보험료에 대해서는 정액 보상은 중복해서 우리가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실손 보장 상품은 여기서 다루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4세대 실손입니다. 4세대 실손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4세대 실손 의료보험인데 이 부분은 21년 7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4세대 실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형 급여 계약이 있고 특별 약관 비급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조건이 상해 급여, 질병 급여 2개 보장하고, 그 다음에 특약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해 비급여, 질병 비급여, 3대 비급여라고 하는 3개 특약을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
두 개, 그죠? 상해 질병 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3개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일반 실손의료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형은 급여, 특별 약관 특약은 비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특약 3개, 기본형 1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 기본형 1개인데 그 기본형에는 상해 질병 급여 계약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상 한도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그냥 대부분 다 이번 통원 합산해서 연간 5천만 원 한도입니다. 만약에 비급여까지 합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비급여에서도 5천만 원이니까 합치면 1억 원 한도가 되겠죠. 혼돈해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상해 실손의료보험에서 기본형과 특약에서 보장할 수 있는 한도, 보상 한도는 얼마냐? 입통원 한도는 얼마냐? 1억 원이 되는 거예요. 5천만 원이고, 통원 같은 경우는 회당 20만 원 한도고, 우리가 특약에서는 회당 20만 원 한도인데 100회 한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기본형에서 통원은 횟수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많이 입원을 해서 통원을 하시더라도 20만 원까지 횟수 제한 없이 보상을 받는다라는 부분이고요. 시험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천만 원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통원 1일당, 통원 회당 우리가 20만 원 한도인데 비급여인 경우, 특약인 경우에는 한도가 100회로 제한돼 있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고, 실은 3대 비급여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죠. 3대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수치료나 주사료, 자기 공명 영상, MRI나 MRA 같은 경우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제한이 있는데 다 횟수 제한도 있고 금액 제한도 있는데 MRI 같은 경우는 횟수 제한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도수치료나 주사치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그런 보험료, 의료 행위를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0회 한도로 되어 있고, 우리가 도수치료 같은 경우는 350만 원 연간 한도로 되어 있고, 주사료 같은 경우는 연간 250만 원, 그 다음에 자기 공명 MRI 같은 경우는 연간 300만 원 한도로 횟수 제한 없이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통원 합산해서 5천만 원 이내, 통원 같은 경우에는 1회당 20만 원 한도. 그 다음에 특약에서는 우리가 상해 질병,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입통원 합산해서 연간 5천만 원, 그 다음에 통원은 20만 원인데 100회 제한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특약에서 우리가 3대 비급여를 보장해 주는데 주사료 250만 원, 주사료 250만 원, 도수치료 350만 원, 자기 공명 영상 진단 3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고, 다만 도수치료나 주사치료는 50회 한도로 되어 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암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특별히 외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그냥 입통원 한상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한도고 통원 같은 경우는 20만 원 한도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우리가 3대 비급여 같은 경우에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요. 횟수를 틀리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100회 한도가 많으니까 우리가 3대 비급여 특약에서 100회 한도는 아니고 50회 한도다.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입자의 자기 부담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형, 그죠? 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20% 또는 의료기관에 따라서 10,000원에서 20,000원 중에 우리가 통원 같은 경우는 한도 중에서 큰 금액을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해 질병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30% 30,000원. 3대 비급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입통원 관계없이 30% 30,000원 중에 큰 금액을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억하실 때 기본형인 경우에는 20% 20,000원 이렇게 기억하시고, 비급여 같은 경우는 30% 30,000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비급여에서는 의료기관의 수준에 관계없습니다. 뭐 보건소나 의료원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무조건 30,000원. 대신에 이번 기본형인 경우에는 우리가 의원인 경우에는 10,000원, 보건소 10,000원, 종합병원인 경우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20,000원 한도 내에 자기 부담금 중에서 큰 금액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형의 상해 급여 의료비의 보상 내용 같은 경우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상해 급여 의료비, 급여에서 보장하는 기본형입니다. 기본형에 우리가 상해 질병 급여 의료인데 상해 부분이니까 상해 급여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의 80%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관에 따라서 10,000원, 20,000원, 20% 중에 큰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급 병실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급여 병실료의 50%
를 자기 부담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50% 중요합니다. 전액이 아니고 50%를 보상받게 되어 있고 10만 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일일 평균 급여가 상급 병실료 차액에 대해서 10만 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일일 평균 금액에 10만 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시험에 또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호법이나 의료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 입원 의료비 중에서 우리가 얼마?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형의 상해급여 의료비에 입원 진료라든지 입원 수술비, 상급 병실료의 차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50% 10만 원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본인 부담금의 우리가 8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원 진료나 수술비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형의 상해의료비 보상 내용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180일까지는 보상을 하고요. 만약에 180일 이내에 통원을 보상하면 최대 90회 한도. 자,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180일 한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90회 한도까지 보상해 준다. 자, 여러분들 이거를 왜 180일까지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어려우니까 기본적으로 입원 치료 같은 경우에는 만기 되더라도 얼마까지 보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손에서는 180일까지 보상을 하고 있고 통원인 경우에는 최대 90회 반까지 90회까지는 통원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다. 90일, 180일 이내의 통원에 대해서는 90회 한도까지 보상을 하고 있고 하나의 상해로 같은 치료 목적으로 하루 2번 가면은 그것은 한 번으로 간주한다. 누구를 위해서인 거예요? 예, 우리 계약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2번이 아니라 한 번의 처방으로 우리가 간주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형의 상해 의료에서 보상하지 않는 거, 그죠? 면책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계피수에 의한 고의로 해친 경우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상해지만 안 된다고 했고, 전쟁 안 된다고 했고, 전문 등반, 자동차 보험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받는 보상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비에서 상해급여 의료비에서 보상해주지 않는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의로 인한 거, 전쟁, 피보험자 출산, 그 다음에 전문 등반, 자동차 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상해 의료비에 대해서는 면책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좀 더 강조되는 부분 중에 보험료 차등 적용. 이 부분은 우리가 비급여니까 특약에 대해서만 적용받는 겁니다. 비급여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료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 약관에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할인만 되는 건 아니고 할증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이용하면 할증도 되고요. 예, 여러분들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하지 않으면은 할인되거나 유지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단계 할인, 2단계 유지, 그 다음에 3에서 5단계 할증이 있습니다. 뭐 100%, 200%, 300%, 100%, 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4단계 같은 경우는 500% 정도의 할증이 적용이 되는데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한 200%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암기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비급여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먼저예요. 차등 적용할 때 우리가 비급여라고 하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할인도 되고 할증도 되고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할증률에 있어서 4단계가 500%다라는 거 300% 죄송합니다. 300%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00%가 아니고 300% 적용을 받는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급여 의료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외되고요. 상기 요양대상 1, 2등급 장기 요양 등급에서 그런 간병보험에서 보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급여 의료비가 제외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비급여 의료비가 제외된다. 부과되는 게 아니라 장기 요양 대상자 1, 2등급이나 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산정특례 대상 질환, 특이 질환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는 비급여 의료비 자체가 제외된다, 면제가 된다라는 부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까지 일단은 2편으로 좀 맞춰서 진행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상해보험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면책되는 사항이나 면책되지 않는 사항, 특히나 우리가 중과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에 보험료 차등에 대해서는 비급여에 적용되는 특약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인 할증이 적용된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하시고 암기하실 부분들 기본적으로 몇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좋겠고 입통원 합산해서 우리가 5천만 원 한도, 통원 1회당 20만 원 한도, 비급여 같은 경우는 100회로 제한되어 있고 3대 비급여에 대해서는 주사료
250만 원, 도수치료 우리가 350만 원, 그 다음에 MRI 같은 경우 30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도수치료나 주사료 같은 경우는 50회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일단 상해보험의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